이번에는 이펙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은요, 위에 있는데요. 하나의 이 클립을 선택을 하면 그 클립에 대한 컨트롤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션, 오파시티, 타임 리매핑, 볼륨 이렇게 몇 가지 뜨게 되죠. 기본적으로 모션 쪽을 클릭을 해보면요,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파시티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요. 여기에 꺾여있는 이 화살표가 하나의 메뉴가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스케일도 또 늘려보면 또 이렇게 뜨게 되죠. 이와 같이 메뉴가 계속 확장되면서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만약 어떤 이펙트를 더한다. 예를 들어 이펙트에 비디오 이펙트, 여러 가지 이펙트 중에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디스토스에 이와 같이 이펙트를 주게 되면 이펙트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추가된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는 창값이 뜨게 됩니다. 즉,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은 내가 지금 넣어 있는 이 클립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다 조정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 자, 이렇게 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뜨는 요 창이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첫 부분에 속하고요, 여기에 끝부분이 여기에 끝부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작은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되게 짧은 영상인데요. 이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자,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컨트롤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창이 뜨게 됐죠. 요 컨트롤 창의 첫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밑에 거를 선택했을 때는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짧은 클립을 선택했을 때는 처음과 끝이 그 해당 클립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 타임라인과 위의 타임라인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있는 것은 모션, 움직임 값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요 움직임을 가로 640 움직여보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요 숫자 위에 올라갔을 때 커서 모양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눌러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포지션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클립을 선택했어요. 자, 지금 뒤에 있는 클립이죠. 뒤에 보이는 그림. 요 클립을 또 움직여 볼까요? 자, 좌우로. 자,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블랙이 뜨죠. 세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이 상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그럼 이렇게 영상이 움직일 수도 있나요?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당연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 것부터가 이제 키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키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는 거죠. 키 개념은 바로 이 앞에 스톱워치, 지금 이 앞에 보면 스톱워치가 있는데요, 이 스톱워치를 누르는 순간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고 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에 대한 것보다는요, 볼륨에 대한 작업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가지고 여러분 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운데요. 자, 지금 이 클립을 선택했을 때, 뉴욕 거리 클립을 선택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보면 이와 같이 비디오 쪽에 또 있지만 오디오 쪽에도 있습니다. 볼륨이라고 있죠. 볼륨이라고 해서 0dB에 현재 키가 먹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라인이 보일 텐데요. 이 라인을 잡고, 자, 이걸 좀 더 넓게 해보겠습니다. 넓게 할 때는 이 앞에 움직이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보이는, 중간에 보이는 이 라인을 밑으로 내리면, 자, 이게 마이너스 데시벨이 되고요. 최고로 올리면은 15dB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당한 높이가 바로 0dB. 자, 0dB, 이게 가장 기본 볼륨이 되겠습니다. 0dB. 그래서 이 전체 파인 값을 높일 때는 게인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데시벨 값 가지고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요 정도에서 가장 먼저 제가 여기에 0dB를 주겠습니다. 0dB.
지금 벌써 키가 만들어졌는데요. 처음부터 원래 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움직이면서 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이 타임워치가 눌러져 있죠. 눌러져 있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 키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0dB에 키를 줬고요. 요 정도 조금 움직여 가지고 이제 여기서 15dB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요 정도에 가서 0dB를 다시 줘볼게요. 자, 그러면 0dB에서 15dB까지 높아졌는데요. 이 높아진 것이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확대해서 볼까요? 플러스 키 890 그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0dB이었고요. 다음에 15dB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이너스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제가 0dB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다시 줄였죠. 다시 키가 먹었습니다. 0, 15, 0.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크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럼 요 자리에 다시 와서 여기에 15를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0, 15, 15, 0 이런 식으로 볼륨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을 여기서 프리미어에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상태로. 이게 처음 상태입니다. 최초에 클립을 지우고 가장 처음에 그대로 클립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클릭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볼륨은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클립을 가져왔을 뿐인데요. 여기 보시면 볼륨 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톱워치가 눌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꺼볼게요. 스톱워치가 눌러지지 않은 겁니다. 스톱워치가 눌러지지 않은 거. 다른 쪽에도 보면 다 스톱워치가 눌러져 있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게 볼륨은 처음부터 이렇게 스톱워치가 눌러져 있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볼륨의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왔을 때부터 편리하게 바로 볼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가 값을 입력하면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0. 그리고 요 정도 왔을 때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자꾸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거의 끝난 거죠. 무한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무한대. 즉 0이라는 거죠. 볼륨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볼륨이 제로로 꺼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볼륨이 제로로 꺼지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확실히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움직일 때 잘못 움직이면 막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정확히 옆으로 움직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0dB를 유지한 상태로 바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너무 붙으니까 안 보이죠. 이때는 똑같이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이 조절자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거를 밑에 거와 함께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이게 키가 눌러져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리는 모든 값들이 바로 키로서 이렇게 변형값을 먹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키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스톱워치를 누르는 순간 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다시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키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에서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키를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도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가 만들어지고 이 키 값을 또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륨으로 키를 주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완전히 지우고 싶다. 전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제가 네모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델레트. 그럼 완전히 지워졌고 0dB로 딱 맞춰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Shift 컨트롤 D를 누르면 이와 같이 사운드 쪽에 페이드 아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운드 쪽 페이드 아웃을 줄 수도 있지만 굳이 페이드 아웃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볼륨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볼륨을 키를 줍니다. 0 키를 주고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키를 주고 쫙 내려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페이드 아웃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펙트에서 컨트롤 D를 넣어서 사운드를 볼륨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기는데 아무래도 컨트롤 D를 해서 시프트 컨트롤 D를 해서 페이드 아웃을 넣는 게 조금 더 자극감은 좀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막 2개, 3개 볼륨이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음악이 깔려 있는데 뭐 쿵 치는 소리를 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운드를 막 넣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페이드 인아웃을 하는 것보다. 페이드 인아웃은 끝부분에만 넣을 수 있고요. 중간에서 볼륨을 줄이거나 높이는 거는 지금과 같이 이 볼륨 레벨 키로 잡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볼륨에만 있고 비디오에는 없는가? 사실 비디오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비디오에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요. 쇼 클립 키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파시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파시티, 즉 이 투명도 값이 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투명도 키가 보였어요. 다른 키 값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투명도를 줄이면은 없어지죠. 당연히 자, 투명도가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여기 모션에 가보시면, 밑에 오파시티에 가보시면, 여기에 보입니다. 현재 987이라고 떠 있죠. 여기 100%. 자,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100%일 때, 여기서 제가 50%를 하고 싶다. 키가 안 먹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죠. 왜 키가 안 먹을까요? 볼륨은 아까 바꾸기만 해도 키가 먹었는데 왜 이 오파시티는 바꿔도 키가 안 먹나요? 왜냐하면 앞에 스톱워치가 안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톱워치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서는 100%. 그러면 전체 영상에 나타나고 쭉 가면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만일 0%를 하겠다. 완전히 투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0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50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을 볼 수가 있군요. 이렇게 오파시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값을 내가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도 되지만 Shift를 누르고 가면은 탁탁 이렇게 걸립니다. 이동이. 또 더 빨리 옮기는 방법은 요 키값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움직이면 바로 키값을 옆으로 가집니다. 자, 제가 화살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사운드 볼륨도 언제라든 내가 원하는 키값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그 값을 0으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음에 중간 이 값은 언제라도 선택을 하고 델레트 지워도 됩니다. 이와 같이 오파시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키프레임은 모션의 키프레임, 예를 들어서 포지션 키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션의 이 포지션 키프레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키를 주고요. 다음 이 녀석이 조금 움직였을 때 내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키 값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와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지금 모양이 좀 특이하죠. 자, 이것은 이동에 대한 곡률 개념인데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션 쪽 키는 여기서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만 작업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요. 주로 쓰는 거는
이와 같은 오파시티 쪽 볼륨. 그래서 오파시티에 있는 이 오파시티 키프레임을 쓰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디서 사라졌다가 어디서 다시 나타난다. 이런 거를 직접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마지막에서 그냥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와 같이 디졸브가 들어가게 되죠. 자, 디졸브도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졸브도 이렇게 사라지를 할 수 있죠. 이게 똑같이 오파시티 키프레임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끝자리에 있을 때는, 시작과 끝에 있을 때는 이런 컨트롤 D를 써서 그냥 오파시티 이펙트를 넣는 게 편하고요. 중간에서 키를 빼거나 넣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 오파시티 값으로 해야 되겠죠. 오파시티 값으로, 지금과 같이 오파시티 값으로 조절하면서 키프레임을 줘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사라지고 다른 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키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타날 때 여러분 트릭을 쓰자면은 여기서 자르고요. 자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중간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다 제가 지금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에 얼마든지 오파시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이런 작업은 그냥 여기 오파시티 키 값으로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복잡한 키 값들은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볼륨의 키 값, 다음에 오파시티 키 값,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것들은 키는 이 앞에 이 스톱워치를 끄는 순간 키는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키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톱워치를 딱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주기 시작한다. 스톱워치를 딱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끈다. 줬던 애니메이션을 끌 일은 잘 없겠지만 혹시 가끔 리셋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꺼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키프레임 작업하는 거까지 알아봤습니다.